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이너입니다. 또 한번 달려볼까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 저녁 시간 한번 재미있게 차례장과 한번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례장 이야기 자꾸 듣다 보면은 세뇌 당하는 거지 뭐. 긍정 회로, 희망 회로, 희망 고문까지 확실하게 시켜줄 테니까 같이 한번 가자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삼성만 몰빵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삼성만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이 있으면은 섹터 있으면은 한 5개 정도만 이제 분산 투자하세요. 분산 투자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포트 관리하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중국과 인도 펀드에 요즘 보니까 뭉칫돈이 유입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주요 신흥국이죠. 주요 신흥국인 뭐 중국, 뭐 인도 이런 쪽으로 투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과 인도는 경기 침체에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농자 있고 그 주식 투자 매력이 아주 돋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하여튼 중국과 인도는 그 인구가 많잖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18일 날 FN 가이드 보니까 연초 이후에 국내 그 중국 펀드하고 인도 펀드에 각각 2,382억, 1,202억의 투자금이 뭐 순유입됐다고 합니다. 20개 지역별 펀드 가운데 순유입액 1, 2위를 기록을 했는데 작년까지 돈을 끌어모으던 그 북미 펀드, 이 북미 펀드 쪽에는 2,279억이 유출이 됐어, 순유출이 됐다. 북미는 유출되고 지금 중국과 인도로만 가고 있다. 이렇게 중국과 인도 펀드로 돈이 이동하는 이유가 미국의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낮아졌습니다. 좀 재미없어, 미국 주식. 그러다 보니까 서학기밀들도 좀 빼고 있던데, 야, 이럴 때일수록 있어야 하는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니까 돈을 빼고 있다는 거죠. 자산 운용사 관계자도 그러는데, SVB 이게 파산 이후에 미국 주식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그런 분석이 현재 잇따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많아지고 있다. 중국과 인도 많아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니까 중국과 인도가 올해 경제 성장률이 각각 5.2%, 5.9% 예상된다고 해요. 선진국 평균인 1.3%의 4배야, 4배. 4배 된다. 28년까지 두 국가의 세계 경제 성장률 기여도가 22.6%, 12.9% 이렇게 되는가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전망이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190조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 파인 브릿지 인베스트먼트가 최근에 전략 노트를 통해 가지고 이 고금리에 시달리는 그 미국보다는 중국과 인도에 뭔가 긍정적인 입장을 채우고 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 펀드의 올해 수익률이 각각 3.8%예요. 0.3%. 중국이 좀 낮습니다. 그나마. 주요 지역별 펀드 가운데 최하위권인데 중국은 미중 무역 반쟁, 뭐 인도는 주요 기업의 분식 회계 이게 증시 조정 이유로 이제 작용이 됐어요. 그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수익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는데 이렇게 장단기 호재가 모두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도는 그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 공장 유치 기대가 호재로 꼽히는데 그 장기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국은 리오프닝이 꽤 시작되다 보니까 경제 회복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경제 회복이. 그래서 가장 많이 자금이 들어온 펀드 보니까 ETF, 이 타이거 차이나 항생 테크더라고요. 올해 한 1,080억 정도가 순유입이 됐고,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셀렉티브가 한 716억 정도 들어왔어요. 요즘 뭐 주가 하도 죽 써가지고 개미들 지금 골골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유튜브 얘기도 듣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본인이 소신 있게 공부하면서 해야지. 매번 보니까 뭐 유튜브 말 듣고 했다가 누구 말 듣고 했다가 계속 독박 쓰고 피봤다고 질질 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응?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 CSI 300이 685억이에요. 685억. 한번 표를 보십시오. 나와 있는 거 685억. 그리고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이 640억 등 다른 ETF에도 많은 돈들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의 대표 기술주를 담은 항생테크인데 이 항생테크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펀드. 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도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상품이고 중국 대표 배터리 셀 업체죠. CATL하고 그리고 또 전기차 업체 BYD, BYD라고 하는데 주요 편입 종목입니다. 이 두 업체가 잘 돼야지 차이나 전기차가 올라가는데 계속 죽쓰다 보니까 지금 많이 떡락을 했죠. 그리고 코세프 인도 니프티 50은 인도 우량주 50개에다 투자하는 펀드인데 인도 기업 최초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인포시스, 뭐 인도 대표 컨설팅 업체인 타타 컨설턴시 이게 편입 상위 종목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요즘 또 자사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동학개미들 지금 목소리 완전 커져야 하는데 최대 규모 자사주 소각 줄이어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커지는 동학개미들 마지막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다. 그 게임 회사죠. 크래프톤 지난달 말 자사주 1679억을 이제 소각하겠다고 불태워버리겠다고 공시를 했어요. 시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요즘 주가가 아주 죽서가지고 지금 난린데. 통상 성장을 더 중시하는 게임 회사는 그 주주 환원보다는 투자에 자금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크래프톤 외에도 게임주들은 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 하여튼 경쟁적으로 발표하는 거야, 지금. 이 낮아진 주가 때문에 주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주가가 말이 돼, 이거 형편없어요, 지금. 한국거래소 따르니까 국내 그 상장사들이 그 자사주 소각 규모를 보니까 2020년 1조 한 1608억에서 21년에는 1조 5408억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3조 1356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추세를 고려하니까 자사주 소각 금액이 전년 규모를 무난히 넘어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자사주 소각 금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하는데 기업별로 보니까 자사주 소각 규모를 살펴보니까 1월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이 현대차가 3,15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금액이 크고요. 메리츠금융 그룹이 이제 한 3,885억 정도 자사주 소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KB금융이 3,000억, 하나금융 1,500억, 신한지주 한 1,500억 등 이 금융사들의 그 자사주 소각이 아주 두드러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SK가 지난해 매입한 자사주 1,006억 있어요. 1,006억도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했고 KT가 1,000억 정도, 미래에셋 886억 정도 이렇게 해서 자사주를 이제 소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동학개미 열풍을 타고 이 개인 주주들이 늘어난 데다가 이제 올해는 그 행동주의 펀드의 공세도 같습니다. 행동주의. 이처럼 그 기업들이 이제 ESG 경영이라고 하죠. ESG, 뭐 환경, 책임, 투명 경영,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일환으로 주주 환원에 더 적극적인 것도 한몫을 했고, 특히 주주 환원 중에서 일회성 배당보다는 지속적인 주주 가치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소각을 요구하는 그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은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면은 유통 주식 감소에 따라서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은 이제 주당 가치가 높아지겠지. 근데 자사주 매입이 이제 소각까지 이어지려면은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해가지고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개선되는 겁니다. ROE가 개선이 되더라.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 전개된 주주 행동주의 운동은 2020년에 10건에서 지난해 47건으로 5배 가량 늘었고 올해를 돌아봐도 7대 금융지주 KTNG 등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피방한 행동주의 펀드의 목표물이 됐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주목을 받은 이후 시장이 이제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고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주 환원이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해외 주식시장하고 비교했을 때 주주 환원 수준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주주하는 그 수준에서 주요국과 격차가 현저해가지고 국내 기업이 저평가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죠. 그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의 필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인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등 그런 최대 주주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영진들 마인드가 좀 약간 썩어받았습니다. 자기들의 그런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주주들은 뭐 안중에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자사주의 마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인적 분할과 인적 분할 있죠. 인적 분할. 그 과정에서도 이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또 자금 조달 시 자사주를 담보로 활용하는 사례는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경영권이 위협받을 때는 그 우호 세력에 자사주를 넘기는 방식으로 활용되기도 하겠죠. 실제로 자본시장의 연구원이 2015년 1월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자사주 취득 처분 공시를 분석해 보니까 85.6%가 주가 안정을 취득 목적으로 제시했지만은 그 처분 시에 자사주를 주가 안정을 위해서 활용한 사례는 3.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임직원 성과 보상 34.5%,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26.9%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거죠. 일각에서도 그 자사주 지분만큼은 시가총액 산출에서 제외하는 그 미국처럼 그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을 적절히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도 납니다.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 따르려면 이런 거 따라야겠네. 미국처럼 자사주 지분만큼은 시가총액 산출에서 제외하자. 기업들이 지배주주 이익을 목적으로 자사주 처분에 나설 때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그런 간주하는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 자사주는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만큼 시가총액에서 제외를 하고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주식 취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서울대 교수가 얘기를 하네요. 일단 자사주를 소각해야 합니다. 소각을 해가지고 한번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도 좀 경영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은 자사주를 살 게 아니라 좀 불 좀 태워라. 불 좀 확 태워버리고 싹 태워버리고 배당도 좀 많이 때렸으면 좋겠네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한번 학습 오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